이제 지난 시간에 그 신신명 그 첫 구절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문안, 유형 간택. 그래서 이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단지 간택심을 혐오한다. 간택심을 버려라. 그래서 그 간택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도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그 뜻을 지금 이제 첫 구절에서 지금 밝히는데요. 어떤 글이든지 간에 이 글은요, 첫째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앞으로 말할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함축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할 것이 지난번 조금 이제 하다가 말는데 단막 정의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요거 이제 이 첫 구절이 끝나는 것인데요. 통연 명백. 이 두 번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간택, 첫 구절에서는 간택심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간을 얘기할 때 간은 이제 가릴 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리는 것은 이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택은 이제 선택한다, 택한다 그러죠. 선택한다. 그래서 버리고 가질 것, 이것을 혐오한다. 혐오한다.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버려버리면, 이 간택심을 버려버리면은 지도 자리에 합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첫 구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 간택심을 두 번째 구절에서는 조금 더 우리 현실적인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간택심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멀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뭐로 가지고 오는 거면 정애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 정이라는 것은요, 이게 정은요, 이거 미워하는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오한다 그러죠. 정오한다. 이제 싫어한다. 그리고 애는 이제 반대죠. 이거는 이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정은 여기서 앞에 구절에서 말하면은 이제 뭔가 하면 간이에요. 간을 이제 더 구체화시켜서 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애는 뭔가 하면 택이에요. 택.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택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정과 애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구절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애인데 이 정애 관계가요, 이 사람 사는 어떤 일상생활의 모든 모습은요, 모두가 다 이 정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정은 지금 사실은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이 항상 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싫어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살다가 보면 또
좋아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서 사람 마음이, 중생들의 마음은요, 정과 애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정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정애를 이제 정의를 얘기를 할 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 정애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제 두 가지. 첫째는요, 주관적 입장에서의 정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애지요. 그럼 이런 정애만, 그래서 사실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아무리 상대방이 잘해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 못해도 또 예쁜 사람 있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카톡에 글을 하나 받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의사가 돼가지고, 근데 내중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뒤에 가서 한없는 후회를 하는데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주관적 입장에서 어머니는 아들 자식에게 정말로 그럴 수 없는 다 사랑과 모든 걸 다 바쳐갖고 아들을 지금 키우잖아요. 그래갖고 의과대학까지 시켜가지고요, 이 돈을 잘 벌게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자기 주관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데 아들의 주관은 말이죠, 어릴 때 어머니가 나물하고 휴지 접어가지고 자기들을 키우고 공부하고 한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 주관대로만 딱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어떤 주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정과 애가 달라진다,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관에서만 이 정애가 있느냐? 아니죠. 객관적 입장에서. 이것도 정애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잘 해주고 싶은데 저쪽에서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정애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애가 나오죠. 이런 경우도 흔히 있지 우리가요. 수많은 경계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과 애는요, 어디서 일어난가 하면 주관의 입장에서도 정애가 일어나고 객관의 입장에서도 정애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인간 생활 속에서 모든 일상 중생들의 삶의 것은 정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의만 우리가 이제 놓아버리면은 통연맹백한다. 이거 골동자라 그랬거든요. 무슨 동, 신현동, 뭐 영등동, 뭐도 하잖아요. 오연동 하면서 이게 이제 동을 하는데 이 골동인데요. 이것은 통할 통이다 그랬죠. 그 통해가지고 이 정에만 떠나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의 관계만 떠나버리면은 통연맹백한다.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갖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밝은 진리자리가, 자성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성자리. 명백하다는 자성자리의 밝음을. 진리는 밝죠? 자성자리는 밝다는 말이다. 이 자성자리가 이제 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지금 이 두 번째 구절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요 정의 관계를 대종경 인도품 18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요 정애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인도품 18장에서 이제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요.
이 인도품 18장에서 이 정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정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인도품 18장. 정에 대한 대처 방법. 첫째, 이 정을 어떻게 18장에서 대조를 하라 그러는가 하면요. 상대방이요. 나를 미워하면은 생각 없이 따라서 미워하지 말고, 그 원인을 생각해 봐라. 그러셨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냥 따라서 미워하는 것이 중생들 생각 아닙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정을 벗어나는 방법의 첫째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라. 그런 것이죠.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느냐? 미워하는 원인, 그 원인을 찾아라. 이걸 지금 첫째 대종사님께서 정을 벗어나는 미움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그 방법을 원인을 찾아라. 찾아가지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은 나를 고치라. 고치라. 나를 고치라. 원인을 딱 찾아봐가지고 그 원인이 나한테 있거든. 내가 잘못했거든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따라서 나 그냥 미움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미워하는가에 대해서 자기를 반조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면은 자기가 제공한 그 원인을 고쳐라. 그래야지 정해로부터 벗어난다. 맞죠? 아주 이제 정확하게 대종사님께서 첫째 그 정에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거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은 자기는 안 돌아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그럽니다. 자기는 안 돌아봅니다. 안 돌아보고 어떤 건 상대방 때문에 그런다. 저쪽으로 미루죠. 그것이 일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정에 미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근데 내가 뭘 잘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면은 그 원인을 고치라. 이것이 이제 정에 대한 대처 방법의 첫째를 대종사님이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십니다. 두 번째요. 원인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원인이 없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전세의 업으로 생각해라. 참. 전세의 업으로 생각해라. 이게 지금 전세의 업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락의 법문에서는 이 대목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원인을 찾았잖아요. 하는데 고락의 법문에서 현재 받는 고락의 과거 원인에 따른 분류를 내가 얘기했죠. 현재 내가 고락을 받고 있는데 과거 원인에 따라서 내가 고락을 분류를 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어서 받는 고락, 또 뭔 고락이 있습니까? 우연한 고락. 우연한 고락 그랬죠? 이 두 가지예요. 현재 고락을 과거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정은 고죠. 애는 낙이죠. 근데 그러면 이 정과 애가 과거의 원인이 분명한 것은 그것은 원인을 우리가 아는 건데 분명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이걸 우연한 고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그건 우연한 고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세의 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업, 전세의 업으로. 그래서 전세의 업으로 돌려버리라. 그러면은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요, 대종사님께서 다 뭔가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현재의 정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대종경에서요. 지금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모르게 되면은 그것은 전세의 업으로 돌리고 안심해라. 이것이 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종사님께서 이 정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요. 저쪽의 정예가 나의 마음을 정예를 할 때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내가 느끼는 마음이 있죠. 그 느끼는 마음을 미루어 가지고 나는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역지사지 그러죠. 역지사지 그러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미운 생각이 나는구나.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역지사지해라 이 말이죠. 참 이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죠. 역지사지해라. 이 세 번째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데 내가 일어나는 정을 내가 생각해 가지고 나는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래야지만이 이것이 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안 하시고 또 네 번째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방법이었어요. 이 정을 벗어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을 그냥 미워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스승 삼아라. 스승 삼아라. 스승 삼는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스승 삼아요. 이럴 때 그 정예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과관계가 안 미친다 이 말이죠. 그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삼는다 이 말은 은생의해죠. 은생의해죠. 해에서 은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함으로써 내가 말이죠. 오히려 그 미워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승 삼아 버리면은 은생의해. 은이 말이죠. 해에서 은이 생하는 거예요. 스승 삼아 버리면요. 이걸 이제 이론상 선문에서는 은생의해 그랬다 이 말이죠. 아주 분명하죠? 이거 이제 정에 대한 대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에 대한 대처 방법.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것도 이제 인도폼에서 지금 나오는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애의 첫째는요. 애를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을 분석하라 그랬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생각해 보아 가지고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애하잖아요. 애하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애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 이 말이죠.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제 찾아보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 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사랑받을 만한 일을 내가 원인을 제공해 줬어요. 있으면은 그것을 변치 않기를 결심해라. 변치 않기를 결심해라. 계속 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변치 말아라. 변치 않기를 결심해라. 이게 뭔가 하면요. 낙에서 계속 낙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맞죠? 낙에서 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 이 말이죠. 사랑해 주면은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아 가지고는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변화를 말이죠. 우리가 안 하고 계속 하면은 애를 계속 애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계속 좋아지는 관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첫째는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갖고 그 많은 일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애에 대한 첫째의 대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요. 원인이 없어요.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죠. 빚으로 생각해라. 빚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죠. 확실히 인가로 다 풀으셔요. 이 모든 정의 관계를요. 빚으로 생각해라. 저 사람이 나를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는 모든 것이 뭔가 하면 그게 빚이죠. 내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빚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죠. 철저하게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의관계를 다 뭐로 푸는가 하면요. 인과의 관계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빚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빚지고 사는 거다. 자, 우리 빚지고 살지 맙시다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어떻게 자,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정당한 애인가 부정당한 애인가 이걸 구별해라. 정당한 애인가 부정당한 애인가 그걸 구별해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거 자, 정당한 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부정당한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야죠. 예. 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당한 애, 부정당한 애, 이걸 지금 구별하라 말이죠. 참, 이게 보세요. 아주 이 대종경에 나오는 그 짧은 말씀 중에서요. 이렇게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인간 관계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애는 그대로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당한 애는 끊을 줄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계속 추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멈추는 거예요. 이걸 못 멈추는 부정당한 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뭘 불러옵니까? 고를 불러오죠. 정을 불러오는 거예요. 반드시요. 고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정당한 애, 정당한 애 이 두 가지를 구별해 가지고 정당한 애는 계속 실천하고 부정당한 애는 끊어버리라. 이러지만이 확실한 정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종경에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를 부정당한 애를 끊으면서 이제 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신 것만요. 용단심을 내라 그러셨어요. 용단심을 내라. 그래서 용단심을 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정당한 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결단력, 이건 다시 말하면 치사력이죠.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마음의 심력, 힘이 없으면요, 부정당한 애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정당한 애에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보세요. 부정당한 애, 이것에 끌려가지고 그거를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부작용과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결단력, 용단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치사력이거든요. 그래서 치사력에서 제가 딱 끊는 힘을 얘기했죠. 치사력을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치사력의 두 가지. 치사력의 첫째는요.
결단력. 딱 끊을 건 끊고 취할 건 딱 취하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사력의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중도력. 예. 참. 중도력. 중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중도는 뭔가 가불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불겁이 없다 이 말은 정당한 애, 부정당한 애 여기에 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 중도가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력의 우리가 작업치사 공부를 하면 치사력을 얻는다 그러죠. 그 치사력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힘이 갖추어질 때 정당한 애, 부정당한 애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실천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통연맹백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통연맹백한다. 이제 이 명백은요, 밝은 자리가 나타나요. 지극히 밝은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명백하다. 명백하다. 밝은 명자, 명백이죠? 지극히 밝은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밝은 자리는 뭐가 밝은 자리입니까? 우리 마음에서요. 자성자리죠. 예. 이 자성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성자리가 나타나. 그래서 확실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의 관계를 딱 정리를 딱 하고 나면은 정의를 딱 정리하고 나면은 뭔 자리가 나타나냐? 자성자리가 나타나는 거지. 그 나타나는 자성자리를 신신명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통연명백하다 그랬어요. 통연명백하다. 이 자성의 밝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인원상 진리에서 뭔가 공정영재의 광명. 광명이라고 그랬다. 공정영재의 광명. 이 광명, 자성의 광명자리가 나타나가지고 통연명백해요. 통해가지고 명백하게 그 자성자리가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나타난다.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신진명에서 이렇게 이제 통연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명백한 자리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모든 변화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변화가 끊어진 자리요. 또 모든 차별이 끊어진 자리요. 차별이 끊어진 자리. 그다음 모든 분별이 끊어진 자리요. 이 세 가지가 끊어졌어요. 변화, 차별, 분별. 이 세 가지가 끊어진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자성자리라 그러고 그것을 공정영재의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무시무종이다 이 말이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죠. 진리의 세계가 시작도 없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하여간 이제 뭐 어떤 종교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 변화가 다 끊어지. 그러고는 차별, 일체의 모든 차별이 다 형상은, 그래서 형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차별이죠. 형의 세계는 차별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형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상이 있다 그랬죠? 상. 그래서 형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에서 볼 때는 차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형에서 볼 때는 모든 차별이 다 나타나죠. 형에서는 다, 형태는 다 차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형태를 떠나버리고 그 이면에 있는 진리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는 뭔가 하면 차별이 다 끊어지고 해서 그 자리를 상이다 그랬다. 코끼리 상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형상 그랬죠. 그리고 분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별, 식심 그러죠. 이 분별이 끊어지는 그런 자리에 정해를 떠나버리면은 이런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신신명 좋죠?
이것이 이제 신인명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것만 이제 그것은 아니라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쪽으로 한번 이 정의 관계를 한번 끌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요,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벗어나는 방법. 지금 사회에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이 정의 관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식정보사회 그러죠? 지식정보사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지식정보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혁명을 말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식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정의를 벗어나는 방법.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요, 과거 시대에 정의에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 세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단막 정의를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지식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의를 이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봅시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대종사님 개교표에서 이제 뭐라고 물질 개벽 말씀하셨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셨죠? 그래서 물질이 이제 개벽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개벽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지식정보사회를 가고 있는 거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물질 개벽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개벽이 되는데, 이 물질이 개벽됨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환경이 엄청 변화가 옵니다. 과거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밀려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속도 시대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깃만 한번 스쳐도 2년이 걸린다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요, 옷깃 한번 스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는 정하는 시대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옷깃 스치기가 엄청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거 시대에 받을 업은요, 막 몇 생,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받고 하는데, 지금은요, 속도가 빨라져 버리기 때문에 초년에 지은 업을 말년에 받아요. 자, 내가 누구하고 옷깃 한번 스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옷깃 스칠 기회가 과거 시대보다 훨씬 많다 말이죠. 제가 산책할 때마다요, 지금 이제 하는데 하면은요, KTX가 지나가거든요. 저 열차, 철도 열차. 그 길에서 보면요. 근데 KTX가요, 호남선만 하더라도요, 금방 지나가는데 좀 있으면 또 지나가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여기서 출발해갖고 한양을 가자고 하면은 얼마 걸렸습니까? 근데 지금은 말이죠. 한양 가는데 얼마 걸리는가 하면요, 익산역에서 1시간 10분 걸려요. 1시간 10분 하면 한양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관계도 말이죠. 한 번 인연이 맺어지면요, 이 빨라지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받아지고 주고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말이죠, 과거 시대의 방법을 가지고 살면은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속도만 빨라지는가 하면요, 지금 이 매체도 아주 다양하대. 주로 정보를 어디서 보십니까? 인터넷으로 활용하십니까? 예. 저는요 거의 어디를 다 한 거, 저 TV는요 딱 지금 이제 저녁 뉴스 1시간만 딱 봐요. 하루에 TV 보는 시간 딱 뉴스 1시간이에요. 1시간 딱 보고 제가 이제 끝내버려요. 그러고는 주로 뭔가 하면 휴대폰으로 다 모든 매체를 다 들어오거든요. 다음 하면 다음 들어오고, 페이스북 하면 페이스북이고,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빨라지거든요. 이 매체가요. 지금 속도가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이 매체인데, 이 매체는 뭔가 하면요, 활자 매체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활자 매체도 함부로 갑니다, 이제. 전부 뭐로 가는가 하면요, 휴대폰하고 인터넷으로 가는 거예요, 매체가요. 이걸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그것 속에서 말입니다, 일어나는 수많은 정의 관계 있겠죠? 이 매체 속에서 말이죠.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게 대구가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오늘 강의 끝나고 우리 누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누님 어떻게 사느냐고 내가요. 그 다 지금 이제, 그래서 활자 매체도 이제는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지금 이런 다양한 매체 속에서 말이죠, 속도가 엄청 빨라져 버려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의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제 세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동영상 있잖아요. 저도 이 강의하면 동영상이 다 올라갑니다. 이제 강의가 이제 동영상에 지금 올라가는데, 이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중국에 있는 어느 교무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한국 가니까는 못 살겠대, 자기는. 중국 있다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만도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한국에서 있으면은요, 그 올라오는 동영상, 유튜버, 막 이런 것들만 보고 앉아서, 자기가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더래. 그러니까요, 중국에 살 때하고 한국에 와서 살 때하고 중국의 환경하고 한국의 환경,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간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정의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제가 강의하면서 그 기생충 그 칸 영화제 얘기했죠. 아카데미 영화제 기생충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의 칸 영화제에 투표 인원이 8,000명이 넘는다 그랬죠. 이제 8,000명이 넘는데, 그러면은 그 8,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생충을 선택해 주라 하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홍보를 누가 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미경 씨요. 그게 CJ 이미경 씨가 뭐를 운영하는가 하면요, CJ
엔터테인먼트, CJ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100회가 넘는 봉준호 감독을 그걸 홍보를 시켰다 그랬죠. 제가 100회가 넘게 홍보를 CJ에서 돈을 대가지고 했는데 그 돈 된 돈이 얼마인가 하면 100억을 된 거예요. 100억을 대가지고 말이죠. 계속 그걸 한 거예요.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홍보를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요. 그 기생충이 그냥 기생충이 된 것이 아니라요. 그 홍보를 통해 가지고 돈을 100억을 쓰는데 100억을 왜 썼느냐? 기생충을 애해달라. 사랑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맞죠? 기생충을 사랑해달라. 찍어달라. 자,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그 기생충 그 CJ 홍보 관계를 이거 끌고 오면요, 기생충을 간하지 말고 택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기생충을 정하지 말고 애해달라 이거죠. 자 보세요. 그게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홍보 전략 있잖아요. 이 홍보 전략이 다 뭔가 하면요 정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홍보 전략이죠.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정애 관계를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